6.3 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인천 청년 대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 월공에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님, 우리 청년국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박대철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조직부총장님, 그리고 홍보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못지않게 월공에 나가면서 월공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민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규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우리 박준태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어떤 행사장에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날과 다르게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월공에 있는 시민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당 관계자 여러분,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올림픽공원에 나갔습니다.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월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물나게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곳 인천의 청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월공은 월공대로 많은 청년과 시민들께서 재선거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월공의 목소리가 월공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청년국과 박대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 경북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초 이번 주 금요일 날 대구, 경북을 가려고 했지만 네 곳이 모두 다 평일 일정이어서 대구, 경북 일정은 조금 조정을 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일정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마치면 9월 로데오 광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재선거를 외치고 계시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구호도 외치겠습니다. 빼앗긴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선 분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학업과 생업에도 바쁜 청년들이 밤잠 반납하고 주말도 포기하고 광장에 모여서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이렇게 앞장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중요한 사태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늦게나마 정치권도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싸워서 얻어낸 국민특검, 청년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와중에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끄는 침대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천하겠습니까? 선관위 가족 채용 사태가 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자 노태하 흔들기라며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감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몸통은 결국 책임이 맨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공범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하나로 묶인 선거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진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진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제대로 된 국민특검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실체가 밝혀지면 당연히 재선거도 뒤따라야 합니다.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관위와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집이 낡으면, 적당히 낡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면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리모델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 됐습니다.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지어야 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이제 없애야 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노조조차도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전투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청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6.3 지방선거의 투표는 끝났지만 6.3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꼼꼼히 챙겨 듣고 당의 정책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올공의 함성을,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반드시 정책으로 녹여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곳 인천은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역전의 도시입니다. 국민의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는 민주주의 상륙작전도 이곳 인천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이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욱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가급적 듣겠습니다만 짤막하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엄중한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밤낮 없이 두렵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온 것,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하면서 본 저희가 목도한 모습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혹은 우리 사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목격을 합니다. 완벽하게 부패했습니다. 선관위는 완전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투표용지 아마 저희가 하다가 중단하면 다음번에는 아마 투표용지 100% 인쇄할 겁니다. 그걸로 끝일 겁니다. 아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국회의 힘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가슴 울컥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1년 6개월 남짓 전만 해도 지금 이맘때가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무너져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1020, 30 청년들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지키겠다라고 일어서 주셨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벌써 만으로 8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저는 대한민국 1020, 30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자유 벌써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020, 30이 일어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지금보다 더 무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020, 30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서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도 자유민주주의도 선거제도도 모든 것이 완벽히 무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의 힘이 아니라 청년들의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 무너지는 이 역사의 강경을 버텨내고 있다고 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에 달려있다. 이 말을 오늘에야 실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내일의 대한민국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이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 역시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내일의 주역이 되십시오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주역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민수 미력하지만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광안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훼손된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에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인천에서 장동혁 당대표님과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신동욱, 김민수, 조강한 최고위원님들, 박대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인천 당협위원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천 청년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틀막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을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할 권리가 틀어막히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틀막, 두틀막, 국민이 주인된 그 권리를 틀어막히는 그런 시대, 그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6.3 특위는 국민이 오케이 하는 투개표 시스템,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판짜기를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6.3 특위는 오늘 청년 대학생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대학생 여러분과 국민이 오케이 하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국민들이 그리로 나오고 있는 진짜 이유는 지금 이 나라가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선거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믿고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믿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함께 같은 뜻으로 힘을 모아 급격히 망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한표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청년 대학생과 함께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진 연수갑 조직위원장님의 인천 대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간담회 첫 회의를 인천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최고위원님들, 사무총장님 여기 또 박대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곳이고 민주주의를 항상 가장 먼저 지켜온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직접 뽑은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인천 당협위원장들 함께하고 우리 당원들,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하겠습니다. 참정권 찾는데 목숨을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도 저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발을 빼는지 난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6.3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치적, 제도적 해결 과제를 위해 인천 청년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발제자들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발제는 김수경 인천시 미추홀구 의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미추홀구 청년 구의원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역시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기 직전에서야 간신히 추가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선관위의 늦장 대응과 행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칫하면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한 표가 날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절망감이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 투표권을 행사했던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아직 투표권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연락이 저에게 많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러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갔던 고3 학생은 물론이고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까지 전국 곳곳에서 소동이 일고 행정이 불안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만든 불실한 시스템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선거를 보며 축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신과 실망을 먼저 배웠다는 점은 기성 정치권 모두가 무섭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치에 냉소적이 되는 이유는 이처럼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 체계가 아니람으로 인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념을 떠나 국가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안일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배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당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사전 투표율 변동에 따른 투표용지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최소 발행량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 직전 가장 바쁜 3달 동안 고작 일주일 남짓 출근하는 시도 선관위원장의 비상임 구조를 개혁하여 선거 기간만큼은 상임하로 책임 경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선거관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한 검증과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또한 이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이슈거리나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실 관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부실 방지법 등 입법적 대안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소중한 표를 지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무입니다. 선관위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청년 발제는 강영규 청년 직장인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자리일 줄 알았으면 저도 제가 썼던 원고를 다시 수정해 왔을 것 같은데 좀 왼편에 계신 분과 좀 다르게 좀 와일드하게 말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전 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전에 먼저 저의 담론은 마이크 테스트 잘 들려요? 예, 만땅입니다. 확실히 여기가 좀 느리네요. 거리가 있어서. 좀 이따가 저 발언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긴장이 좀 풀리는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의 편리함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편리한 제도가 언제나 가장 신뢰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이 나는 결과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님을 향해 정치적 무리수다, 고립을 자초한다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이 전형적인 본말 전도이자 눈앞에 손익계산서만 두드리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의사가 한치의 왜곡도 없이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국민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꾸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편하죠. 그런데 편리함이 정당성의 상위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 아무리 편리해도 해킹 위험이 단 1%라도 발견되면 당장 서비스를 멈추고 보안 시스템부터 처음부터 뜯어고칩니다.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났고 국민의 표가 증발됐는데 제도가 편하니까 그냥 가자? 당에 불리하니까 덮자? 그건 정당이 아니라 이익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자꾸 사전투표가 폐지하면 참정권이 침해된다, 시대 역행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상상력이 부족하고 참 게으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민주주의 낙후국입니까? 독일은 우편투표를, 미국은 주별로 조기투표를 각자의 신뢰의 기준에 맞춰 운영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신뢰와 접근성의 균형점을 찾으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의 접근성을 압도적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공휴일을 더 확대하고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밤 8시나 9시까지 대폭 연장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의 투표 시간을 강제 보장하고 주민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갈 수 있는 대형 상가, 지하철역까지 투표소를 확대하면 참정권 침해 논란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투명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개표 과정의 CCTV 확대와 정당, 시민 참관단을 대폭 늘려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투표지는 이중 봉인과 웅송정 과정, GPS 기록 공개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관리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외부 감사를 도입하며 선거 후에는 일정 비율로 추출해 수작업 재검표를 의무화하는 검증 제도까지 마련하면 됩니다. 이 방안들이야말로 투표 접근성은 완벽히 유지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100% 회복하는 진짜 제도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주장은 과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불신하고 있고 실제 행정 참사가 터졌다면 의혹의 싹을 잘라내고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룰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매우 원칙적이고 혁신적이면서 무서운 고백입니다. 모두가 표 계산하며 눈치 볼 때 누군가는 종기를 칼로 째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왜 이 주장에 공감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결과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쌓입니다. 어떤 세부 조항이 더 좋은지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질문을 허용하는 제도이지 질문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장 대표님을 비판하는 모든 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길바닥에 버려진 이 현실보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더 두려우십니까? 본질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년 발제는 김금미 청년 당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당원 문금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자 앞으로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기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한 사람의 부모입니다. 지난 6월 3일 저는 부푼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들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도장이 번질라 조심스레 접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국민이 가진 주권이고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뽑는 엄숙한 일이라고 말해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가르친 그 엄숙함이 가장 필요했던 6월 3일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표가 과연 온전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부실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개표 결과가 뒤바뀌고 득표수가 다르게 입력되고 바로 여기 인천에서도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이 집계되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상관이 국정조사 핸드볼 경기장 현장 방문에서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CCTV조차 없는 샤워실에 투표함이 방치되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투표함의 총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파시즘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그리고 이러한 선거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보호장치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입틀막법이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언론은 편향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판을 자신이 취소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법치주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선거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단호한 3가지 요구를 외치겠습니다. 첫째, 야당 주도의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 선관위는 몰랐다, 실수였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슬그머니 거리두기를 하며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주장하는 청년들을 사람인지까지 의심할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공원과 전국에서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야당 주도의 특검이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 진실을 세상에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가 점점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진실만 보려는 이 알고리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으면 이 사태는 묻힐지도 모릅니다. 지치지 말고 외치고 SNS로, 광장으로 우리 주권자들의 눈과 귀에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이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선거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재선거입니다. 치킨집보다도 못한 허술한 봉인, CCTV도 없는 보관, 투명하지 않은 이송 과정은 선거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이미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에 재선거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편리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공정함을 지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타협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올림픽 공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참정권 앞에서 여야 모두 하나가 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시위대, 산적들이라고 평가절하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더울 때도 비가 올 때도 올림픽 공원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청춘의 여름을 뒤로하고 외치고 봉사하는 청년들, 연신 고맙다는 어르신들, 등교시키고 달려오는 어머니들, 아장아장 태극기를 들고 걷는 아기들, 퇴근하고 달려오는 직장인들, 심지어 음원 상위 차트에 오르는 애국가, 그리고 태극기의 물결까지. 우리는 어쩌면 인터넷 속 가짜 갈라치기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주권과 참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에서 성별, 세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올림픽 공원에서 본 수많은 도화지 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애국은 마라톤이야. 시속 60km로 평생 하자. 네, 맞습니다. 애국은 평생을 걸쳐 하는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을 달려왔을 뿐입니다. 정말 하루가 1년처럼 길고 고됐던 한 달이었지만 공정에 대한 의심 없이 신나게 자라날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의지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올림픽 공원에 밤낮으로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전국의 국민 여러분, SNS와 광장의 시민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끝까지 힘내주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청년 발제는 지승호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조특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위철한 상임위원은 사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무총장은 내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관인 중앙선관위 건물에서는 방문증 관리 기록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스템엔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관에서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공선법 제151조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사무총장 정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유권 해석이라는 무기로 후보자와 국민에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지나치게 유연한 해석을 적용하는 모습은 국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식의 문제이며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촉법 소년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선관위에서는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선관위가 촉법위원회, 해조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 개혁 방안도 중요합니다.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이전부터 선관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여러 번 잃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의혹과 관련한 대구 선관위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와 감사원 모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부정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1심 선고였지만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채용된 해당 직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가 아닙니다. 선관위 조직 전반의 특혜와 불공정이 존재했는지 특글 하나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서는 부실한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각종 특혜 의혹까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위원 구조 역시 상근직을 늘리고 정부와 여야가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선거 실시의 필요성입니다. 재선거는 단순히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거는 결과보다 가정이 먼저 신뢰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고 개표 과정에서는 득표수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문제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난 문제가 전부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재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보다 비싼 비용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면 그 사이에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새롭게 개혁될 선관위가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유리한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합니다. 청년 세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혁될 선관위가 재선거 실시를 통해 이전 선관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라도 재선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선거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3 참정권 박탈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선관위 개혁이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시 선거를 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국민의 한 표입니다. 그 한 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희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 많은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신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그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이주영 지금 청년이 인천을 출발해서 금요일부터 인천에 오전 7시에 인천을 출발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금 부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재선거 빼앗긴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 지금 이주영 청년이 대구 선관위를 비롯해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지금 부산 선관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자유와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빼앗긴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외로움과 정말로 자신의 어떤 안위를 걱정을 안 하면서 지금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2030 세대는 더 이상 정치와 거리를 두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짊어질 세대이며 공정과 상식, 책임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법치와 헌정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존중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민주국가의 바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더 늘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그 올림픽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는 우리 보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께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천시의원 이범석입니다. 제가 그 국조특위에서 행안부 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행보가 항상 이렇습니다. 선관위를 지적할 때 가장 불리할 때는 자신이 불리할 때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실 진짜 민주당과 선관위가 독립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가졌더라면은 이렇게 선관위 사태가 터졌을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어느 지점에 향해 있는지 민주당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 대표님께서 선관위의 가족 채용 비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 당사자입니다. 3년 전쯤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선관위의 가족 채용과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이 지적한 시스템이 왜 비밀번호가 1, 2, 3, 4, 5냐. 저희 집 현관 비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1, 2, 3, 4, 5냐. 이거를 고발을 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진영에서 저에게 부정선거론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당해왔었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솔직히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우파 진영이 선거관리 부실을 지적했을 때 은근하게 부정선거론자로 몰면서 사건을 그리고 선관위를 이렇게 감싸고 방기시키면서 국론을 분열시켰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사태가 일어났는데 민주당 분들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확히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원인이 바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민주당과 선관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것은 데이터로 검증된 일이고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가 모두 다 깨졌는데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특검을 제3자 특검할 거냐, 야당 추천해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전자투표 할 거냐, 당일 투표 수개표로 할 거냐 이건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독립기관이면 왜 유불리를 그 속에서 따집니까? 선관위를 가장 엄중하게 따지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선관위를 야당이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수년 국민의힘 우파 진영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이것이 부실하다. 국민의힘이 안 하고 특검이 제3자로 진행됐을 때 이 국론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특검 진행에서 유야무야 결과 나왔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 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김수경 그 발제자님이랑 강영구 발제자님이 살짝 의견이 달랐는데, 김수경 발제자님께서는 전자투표를 조금 더 이제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강영규 발제장님은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방법론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전자투표를 아무리 지금 사전투표를 아무리 시스템을 뭐 본인들은 그렇게 검증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 국론 분열이 절대로 이것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 인식이 어느 곳에 향해 있고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돌이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해도 결국 모든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 기반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당리당략과 여야 진영을 따질 필요 없이 오로지 국민의 신뢰 그 관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껏 얘기했었던 게 민주당의 가장 큰 가치가 민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은 왜 선거에 관해서 왜 이렇게 여태까지 미적지근하고 은근하게 국민과 공론을 분열하는 선택으로만 계속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제대로 직시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 분 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네. 청년당원 2달 남은 전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민수 최고께서 말씀 주셨던 1년 반 전을 저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겨울이 정말 차디찼습니다. 뭐 때문에 차디찼냐면 희망이 저한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처참한 심경으로 국회를 그냥 찾아가서 의원회관을 막 정처 없이 놀다가 박충건 의원님실 그냥 쳐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윤상호 의원님실 쳐들어가서 인사드려서 좀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후에 거의 근 2년이 지나면서 광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년이 주축이 돼서 자유대한민국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 6.3 참정권 박탈 사태도 청년 주도하에, 그리고 사실은 인천에 아직 제가 청년 당원으로서 광장에 굉장히 많이 나갔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인천을 찾아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떤 이런 기점이 된 사태를 민일이 대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입틀막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태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벌써 우파 진영에 대한 어떤 SNS를 공유했다라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이런 사태가 됐고, 민주주의는 이 6.3 이 올공 사태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청년분들께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 사태가 엄중한데 이렇게 지도부께서 앞장서서 민의를 대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개석상에서 요청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권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 거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지금 지도부에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강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권을 흔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 얘기를 2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지도부 흔들기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복당 불가하는 징계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세워서 이걸 시행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걸 시행하셔가지고 당권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올공에 나오는 청년 광장에 나오는 그 미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선 굉장히 강대하게 이 당권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2번째는
제가 전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이 특정 어떤 그 현안이 있을 때 예결위를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정지해 주십시오. 그런 이유가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였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광장에 모여주십시오 하는 그거를 예결위는 통상 우리가 광역의회는 밤을 새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밤을 새가는 뭐 저녁 6시, 8시 이때 갑자기 회의를 2시간을 중지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요구인데 그게 당론이 광장으로 모여 하면 조직력이 다 돼가지고 뭐 당직자, 지방의회 의원 할 거 없이 다 모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조직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당권 강화하시면서 이 조직력도 함께 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도 저는 지금 배지를 단 지방의회 의원을 뿐만 아닌 이 청년당원 모두가 다 국가의 주인이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따지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도 나오신 분이 있고 안 나오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조직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그 당협을 평가할 때 점수 지표화를 하신다던가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지도부께서 이런 조직력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청년들만 믿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뭐 그 무소속 한동훈을 대변하는 우리 당내 어떤 이야기 아니면 자역당까지 굉장히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난이 칼날도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예리해지듯이 이 지도부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당원들을 믿고선 쭉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혁 당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신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기저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니까 오늘 여기저기서 명패가 떨어져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이 고장나니까 또 음향 시스템까지 고장나서 여러모로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작은 일만 벌어져도 당황스러운데 선관위는 대한민국이 생긴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그날까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뻔뻔한 것 같아서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오늘 김수경 청년께서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고민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마 아까 이범석 청년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김수경 청년이 주신 의견도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범석 청년이 말한 방향성을 향하고 있지만 그렇게 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그 과도기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영규 청년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다른 청년도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편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쪽에 보니까 정말 사고 싶은 좋은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거기는 줄 서서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물건을 사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니까 속이 썩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물건 안 사고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 줄을 서야 되니까 그냥 이 물건 무조건 사가세요 라고 내가 사가고 싶지 않은 물건을 강제로 사가라고. 더군다나 뭔가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고 뭔가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 음식을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강제로 사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저는 사전선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한 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당일투표 그리고 수개표제도 즉 프랑스식 선거제도로 투표제도로 방향을 바꾸고 우리도 빨리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간담회에서 말씀 들은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청년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몸으로 체득한 공정 네이티브 세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민주화 되기 전에 그런 여러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인식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과정이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그 온도가 100도라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20도 30도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를 고스란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금희 청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아이 손을 잡고 투표하러 가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주권이고 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일이 정말 엄숙한 일이라고 설명해 줬다는 그거에서 가슴이 먹먹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야당 주도 특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을 추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 주도 특검이 궤변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자백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문금희 청년이 말씀하신 것,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지치지 말고 우리가 광장에서 SNS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애국은 마라톤이야 시속 60km로 평생 하자. 그런데 때로는 속도가 30km, 20km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평생, 그리고 우리가 달리다 지쳐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승호 청년이 말씀하신 사전선거 폐지 재선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저한테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루고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신동욱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공에 갈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찾아온 저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의 대표로서 이 국면에서 결국 마지막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개혁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문이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주도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당 주도 특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여지껏 오만하게 국회를 운영해왔던 민주당이 야당 주도 특검을 수용하고 결국은 선거제도 선관위 개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광장에서 SNS에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함성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주영 청년에게 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청년들의 열정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석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적어도 국민은, 그리고 실제가 어떤지 그거에 관계없이 국민은 선거원이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도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재검표, 수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재검표, 수개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올림픽공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곳이 오염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15일 가까이 혼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재검표, 수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국정조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곳이 투표함이, 투표용지가 그 어떤 것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국민들께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재검표,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검표, 수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특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에서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간담회에서 어떤 청년이 모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굿즈를 제작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작된 굿즈를 올림픽공원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열정과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진실을 은폐하고 검증을 회피할 때 쓰는 가장 편리한 도구이고 프레임입니다. 덮고 싶은 진실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진실에 대해서 검증하자고 달려들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 음모론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음모론과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음모론에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음모론과 맞서 싸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권 강화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저는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